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소영입니다. 오늘은 여름을 맞이해서 제가 인생 영화로 꼽을 만한 정말 잘 만든 공포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스티븐 킹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1980년 스탠리 큐브릭 감독에 의해서 제작된 영화, 바로 샤이닝입니다. 한겨울 고립된 호텔에서 서서히 미쳐가는 주인공의 광기를 섬뜩하게 그려내서 오늘날 현대 공포 영화의 고전이 되었는데요. 저에게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도끼를 휘두르는 잭 니콜슨의 미친 연기와 또 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boy 라는, 즉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 라는 아주 인상 깊은 대사로 기억되는 영화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영화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영화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오버룩 호텔은 폭설로 인해 고립되는 겨울철에는 아예 영업을 하지 않고 그 대신 관리인을 고용해 봄이 올 때까지 건물을 관리합니다. 소설가 지망생인 잭 토렌스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외딴 호텔에서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 아내 웬디와 또 아들 데니를 데리고 호텔로 오게 되는데요. 겨울 동안 글을 쓸 생각에 들뜬 잭은 예전 관리인이 자기 두 딸과 아내를 죽이고 자기 자신은 자살했다는 으시시한 이야기를 들어도 한 귀로 흘릴 뿐입니다. 호텔에서 글을 쓰며 창작의 고통과 또 금주로 인한 금단 증세 때문에 괴로워하던 잭은 언젠가부터 오버룩 호텔에 깃든 원혼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더니 폭력적인 광기를 드러내며 마침내는 도끼를 든 채 아내 웬디와 데니를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광기에 사로잡힌 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간결한 줄거리를 가진 영화입니다. 혹자는 이 영화는 단순한 오락용 공포 영화가 아니며 근대적 주체 구성의 폭력성을 탐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주체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구성된 근대의 현실 원리를 전복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는 자기 정체성 확립을 위해 타인을 해치고 결국 스스로 파멸하는 한 남자, 즉 잭을 통해 이기적 주체의 폭력성을 비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근대적 주체성이 이처럼 폭력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져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대의 세계 인식은 바로 이러한 근대적 주체의 인식일 텐데요. 저도 오늘 이러한 의견에 입각해서 이 영화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포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전통적 미국 공포 영화에서 괴물은 정상성, 즉 노멀리티에서 이탈한 존재들로 그려집니다. 여기에서 정상성이란 기존 권위에 의해 승인된 지배 이데올로기의 세계, 즉 가부장적 부르주아 사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공포 영화는 가부장적 부르주아 사회에서 주변화된 존재들, 즉 여성, 이성애적 규범으로부터 일탈한 자들, 프롤레타리아, 다른 문화나 인종 집단 등을 괴물의 형상으로 불러오는데요. 달리 말해서 기존 이데올로기에서 승인받지 못한 자들에게 괴물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의 공포 영화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정상성에서 이탈한 자들이 아니라 정상성 영역의 내부에 있는 자들로 1970년대의 끝이자 1980년대의 시작점에서 만들어진 스탠리 큐브릭의 샤이닝 역시 광기로 물들어가는 정상성의 영역을 다룬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문화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다 보면 야기되는 관례적인 가부장적 권력의 폭력성의 확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즉 신비주의적 서사의 가족 폭력의 이야기를 담은 비판적 공포 영화라는 것이죠. 영화의 초반부에서는 주체에게 자리 잡은 타자에 대한 공포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가 아닌 주체가 자기와는 다른 존재,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해 갖는 근원적인 공포를 문 앞에 선 인물의 공포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샤이닝의 공간적 배경은 바로 폐쇄된 호텔입니다. 호텔은 사람들이 삶을 설계하는 일상적인 공간, 즉 집이 아니죠.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정체불명의 타자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인 것입니다. 유령은 주체의 인식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
타자와도 같습니다. 즉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도 지배할 수 없으며 나 자신으로 완전하게 환원될 수 없는 절대적인 외재성의 영역이죠. 인간은 사물을 인식함으로써 그 사물을 정복 또 지배할 수 있다라고 믿으며 그런 이후라야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기에 주체의 인식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 타자는 공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문이 주는 공포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괴물 혹은 살인자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탈출구, 또 낯선 존재가 그 문을 통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로도 작용할 수 있는 종잡을 수 없는 이중성을 지닌 존재가 바로 이 문인 것입니다. 근대적 주체 구성은 우선 타자를 거부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영화의 후반부부터 공포의 대상은 낯선 타자에서 자기 존재 안에만 머무르려는 주체로 전이가 되는데요. 이는 모든 타자를 자신의 방해물로 인식하는 이기적 주체에 대한 알레고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자는 주체를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잭은 사회에서 분리되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자 인적이 끊긴 호텔의 관리인이 되어 그곳에서 글을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글을 쓰는 것은 단순히 생계 수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글쓰기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대 사상의 주된 과제 역시 주체와 연결된 다른 모든 관계들을 끊은 채 주체를 주체이게끔 하는 본질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체의 본질은 주체의 의식작용을 통한 결과물이 되고 타자는 주체의 인식 대상이 되는데요. 이때 존재를 존재 가능케 하는 본질이 바로 그 내부에 있으므로 존재가 이를 보존하기 위해 존재 안에 머무르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근대적 주체는 고립된 성 안에 머무르고자 하는 잭이며 무인도에 홀로 갇힌 로빈슨 크루소인 셈입니다. 이렇게 이기적 주체인 잭은 타자인 웬디와 데니를 살해하려 합니다. 타자를 자신의 법으로 통제하려 했던 그의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 안에서만 머무르려 하는 주체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늘 같은 상태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열린 듯 닫힌 공간인 호텔과 미로의 구조는 자기 통일성 안에 머무르고자 하는 근대적 주체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험악하게 굳어가는 잭의 가면 같은 표정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주체의 폐쇄적인 성격과 고정성에 대한 은유라고 보아야겠죠. 근대적 주체 구성은 또 타자와 동일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근대적 주체는 자신이 불러온 타자의 이미지, 즉 주체 자신의 인식에 의해 변형되어진 타자의 이미지에 스스로를 동일시함으로써 근대적 주체로 설립됩니다. 과거를 불러오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불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과거의 사건 혹은 인물을 불러온다면 거기에는 현재의 시점에서 유용한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사건은 과거에서 현재로 온 것이 아니라 현재가 과거로 소급해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영화 도입부에서 호텔 사장이 잭에게 7년 전 호텔 관리인이었던 찰스 그레디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영화 후반부에서는 잭과 대화하는 그레디 유령은 자신의 이름을 델버트 그레디로 소개하는 것으로도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잭은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살인자였던 그레디를 소환한 것일 따름이겠죠. 주체는 고정된 하나의 주체가 아닙니다. 어린아들 데니의 몸속에는 토니라는 친구가 살고 있는데요. 이 토니는 데니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도 하죠. 토니는 데니의 또 다른 자아로 데니와 토니는 한 몸 안에 있지만 서로 다른 인격체입니다. 주체는 단일한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주체 안에는 이미 여러 존재들이 있고 그것들은 서로 다른 인격과 또 얼굴을 갖습니다. 분열된 주체의 모습이 아이에게서 발현될 수가 있었던 이유는 그가 아직 사회화 단계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사회화 단계를 끝마친 주체는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정된 주체로 믿게 됩니다. 잭의 글쓰기가 동일한 문장의 나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타자를 배제하고 성립된 근대적 주체의 초상인 것이죠. 동일성의 반복, 고정 불변의 존재라는
유동적 주체성은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 획득될 수 있습니다. 데니의 특별한 능력인 샤이닝은 정신적 교감을 뜻하는 것으로 언어 구조를 거치지 않고도 타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소통의 한 방법입니다. 데니는 이러한 초자연적 능력, 즉 샤이닝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고정된 방식으로 아니면 주체 자신만의 고착화된 방식으로 타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타자의 방식으로 그 존재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주체가 타자를 정복 대상으로 삼지 않고 타자를 그 자체로 긍정하면서 받아들이는, 즉 타자와 공명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영화 샤이닝에서 거울과 같은 허구적 구성물 혹은 판타지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가시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것, 하지만 실제인지 그 여부는 보장할 수가 없을 때 거울과 같은 허상 또 허구적 구성물이 진실을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죠. 영화 속에서는 성적 욕망에 사로잡힌 잭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시체를 아름다운 여인으로 오인하는데 이 욕망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울이고, 레드럼으로 그 거울상이 머더라는 것을 통해서도 이 거울의 역할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타자를 오로지 자기 인식에 의거해서 파악하려는 근대적 주체는 이 세계 역시 자신의 인식에 의해서만 파악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조차도 이미 구성된 하나의 현실일 뿐이죠. 영화가 허구임을 전면에 드러내는 판타지 장르를 통해 단순히 현실의 복사본이 아닌 진실을 시험해보고 현실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인간의 내면, 즉 심리적인 영역까지도 다룰 수 있는 영화라는 매체의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으며, 또한 현실의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그 현실의 이면을 폭로하는 한 방법으로서 영리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영화 샤이닝에서 타자와 소통하는 주체, 즉 아들인 데니는 살아남지만 고정된 하나의 주체만을 고집하는 자인 아버지 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호텔 벽면에 걸려진 파티를 즐기고 있는 잭의 사진을 클로즈업해주며 영화는 끝이 나는데요. 차갑게 얼어붙은 채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고립된 호텔 속에서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잭은 마치 이 호텔에 예전에도 존재했었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듯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닫힌 세계 속에서 고독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근대적 주체의 모습이란 바로 이 잭의 모습이 아닐는지요. 하지만 영화는 이 고집불통의 고정된 주체의 문제, 즉 인간 본성이 가진 폭력성에 대해서 보여준다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서 근대 문명 자체가 야만의 얼굴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대적 주체는 타자에 대한 폭력의 결과로 형성이 되었으며 근대 문명을 형성한 인식은 바로 이 근대적 주체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예의 바른 자유주의 사회란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더 원시적인 폭력 충동을 감추고 있는 한편의 연극이나 장식치레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주체의 욕망, 타자를 배제하고 성립된 이 근대적 주체의 숨겨진 추악한 모습을 폭로하고 있는 생각보다 심오한 영화 샤이닝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